방금 이제 달리기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씻고 머리를 말리는 중입니다. 한 저번 주 중간쯤부터 이번 주까지는 계속 사무실에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계속해서 비가 왔었고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말 동안은 심지어 좀 비가 많이 왔었어요. 계속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날씨 안 좋다는 핑계로 운동도 좀 오래 쉬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아침에 나갔다 왔으니까 다시 오늘부터 제대로 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끼가 계속 방에서 찡찡거려가지고 뭐야. 이제 말차를 좀 만들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책을 한 20-30분 읽은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짜잔! 집에서 만드는 말차는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게 제 영어 공부에 관한 거였어요. 그 영상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이때까지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 여러 해에 걸친 저니 자체를 쉐어하는 데 좀 집중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상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적인 부분이라던가 영어 공부 팁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사실 제가 한 10살쯤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장장 23년을 영어 공부를 해온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넓게 spread out 된 저니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크게 갈래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 즉 이제 마인드셋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인드셋적인 부분이 공부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은 뭐 시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제가 했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셋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총 4가지로 추려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내가 영어를 꼭 잘해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어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열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회사에서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던가 퍼포먼스를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던가 이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연애를 하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그 사람의 의견도 100%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 필요성, 내가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언어 공부라는 것은 뭐 1년, 2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롱텀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꼭 이뤄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이유가 없으면 이 긴 여정을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가 정말 빨리 늘었던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외를 했었을 때 과외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돈을 내고서 배우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돈을 받고 점수에 따라서 나의 레퓨테이션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때 들었던 이런 영어 수업들에서보다 과외 준비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았고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돈 주고 학원 가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입장이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잘 해야 한다는 그 압박과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외 외에도 제가 외항사 스터디를 할 때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이제 저에게 강력한 동기가 있었죠. 정말 강력한 이유가 저는 영어를 쓰면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건 이제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저에게는 되게 강력한 이유였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저의 결론은 이랬어요. 아,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면 뭔가
내가 be myself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가야 한다. 그 뚜렷한 이유가 생겼던 거예요. 이 외에도 물론 이제 연애했을 때 영어가 많이 늘고, 특히 남자친구랑 싸울 때 영어가 갑자기 확 늘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얘한테 빨리 전달해야 돼. 격한 감정과 함께 내가 옳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강력한 이유가 있고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느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왜 영어를 잘하고 싶은지, 만약에 그 답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라면 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은지 좀 깊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굳건한 그 이유 한 가지를 찾아주시면 공부를 이어나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쪽팔림과 불편함에 익숙해지시라는 건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베이비톡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창피한 순간은 정말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런 거에 좀 많이 둔해지셔야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쪽팔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 나에게는 더 큰 뜻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호기롭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좀 갖추시는 게 좋아요. 저도 쪽팔렸던 순간들이 정말 무수히 많았죠. 그 아페롤이라는 리큐어 아시죠? 오렌지색. 그걸로 이제 칵테일을 만들면 아페롤 스피릿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동안 아페롤 스피릿스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머릿속에 레지스터가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어쩌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러 몇 년 전에 이제 나갔다가 누군가 spirits 이러면서 포인트 아웃을 했어. 텍스팅 할 때 왜 LOL 거 있잖아요. 그게 laugh out loud라는 뜻인데 저는 그게 얼굴 모양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손 같은 거, 오는 입 모양, 약간 슬프면서 당황한 표정,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되게 잘못된 상황에 썼었나 봐요. 근데 친구가 그걸 또 알려준 거야. 저는 그게 너무나 또 창피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진짜 창피했었던 순간을 떠올리자면 정말 숱하게 많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면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둔감성을 기르시고요. 세 번째는 언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 외에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옛날에 수능 공부를 했을 때도 그랬고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느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날로 먹고 싶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피그마인데 너무너무 날로 먹고 싶어서 피그마 1시간 만에 끝내기 이런 튜토리얼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런 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고 기억하고 연습하고 꾸준하게 하는 그런 투자가 없으면 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언어는 피그마 같은 그런 작은 프로그램 하나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제가 이때까지 영어를 공부해온 시간이 23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한 시간만 압축해서 보면 한 3에서 5년 정도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사실 23년 중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집중해서 내가 이 5년 동안은 데디케이트 하겠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제가 하는 영어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그 5년이 끝나고 나서 손 털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활발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영어 사용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네덜란드인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랑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하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지금 암스테르담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한 95% 정도는 넘게 외국인이니까 전부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한국어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모두 영어로 하고 생활의 한 10% 정도는 네덜란드어를 조금씩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 5년의 시간만큼 그 압축된 시간처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제 노션에 가면 vocabulary 파일이 있고요. expressions 파일이 있어요. 제가 새로 알게 된 단어들, expression들 그런 거를 항상 메모를 해둬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외워진 것, 내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걸 또 넣고 또 지워버리고 이런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내가 새로운 걸 레지스터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정말 중요했던 마인드셋이에요. 제가 영어가 정말 빵이었을 때부터 생각해서 지금 제 영어가 여기 있다고 하면 한 중간쯤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되니까 어느 정도
말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이 제가 아마 하얏트 호텔에서 그 상무이사님 비서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계속 한국에 살고 있었고 외국에 나가봤자 이제 여행을 하는 거니까 쓰는 영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미 해봤던 말이거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쓸 기회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분하고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영어 문장을 처음 듣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영어 문장을 그때그때 머리에서 조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이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생각해보지 않고 일단 말을 꺼내버리면 어버버버거리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다거나 문장 구성을 제대로 못해서 본전도 못 찾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안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발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언어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또 남들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인 거잖아요. 창피한 일 좀 있으면 어때? 말 좀 어버버버 꼬이면 어때? 말 다 못 끝내면 어때? 계속해서 내 자신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마인드셋이 준비가 다 되시면 저는 솔직히 그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